자, 이렇게 우리가 핵심 역량 레벨업을 계속 시키면서 이제 고객을 우리 이렇게 좀 좋은 스튜디오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PT 스튜디오의 홍보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또 손 안 들죠. 근데 대부분 이 피트니스 사업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면 다 처음으로 전단지, 족자, 현수막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단지, 족자, 현수막이 불법인 거 아시죠, 다들?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단지가 가성비가 정말 안 좋은 광고 중에 하나예요. 전단지 한 장 배포하는데 50원에서 7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기본 4,000장부터 배포를 해줘요. 그리고 인쇄 비용이 있어요. 그럼 인쇄 비용까지 하면 한 번 4,000장 배포하는데 26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런 답변을 하겠죠. 26만 원 써가지고 한 명 받으면 되잖아. 한 명 등록 받으면 되잖아. 근데 온라인 홍보는 비용이 들지도 않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를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등록받으면 더 좋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왜 피트니스에 있는 분들이 왜 아날로그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피트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빨리 디지털화해서 빨리빨리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무조건 온라인으로서 PT 스튜디오는 특히 온라인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 고객이 상담을 예약하고 오시면 상담 유익 경로를 정말로 세세히 그 키워드를 분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예약을 하셨는지, 이분이 네이버 블로그를 보셨는지, 인스타그램을 보셨는지, 아니면 이분이 외부 간판을 보셨는지, 아니면 이분이 뭐 유튜브 쇼츠를 보셨는지, 다양하게 다 그걸 기록하게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그 핵심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까지도 우리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정 PT야. 근데 합정 PT 영어로 검색했는지 한글로 검색했는지까지도 저희는 찾아냅니다. 그걸 조사합니다.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할 때 다음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의 핵심 키워드를 치중하는 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공략을 해서 고객을 유치를 할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이거를 좀 또 이거 설득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강남역에 전단지를 쫙 뿌렸어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강남역에 붙여져 있는 전단지를 보고 유입되는 회원님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강남 PT를 검색해서 유입되는 회원님들이 많을까요? 어느 게 많으실 것 같으세요? 네. 강남 PT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PT는 단가가 어느 정도 높잖아요. 그래서 전단지 보고 오셔가지고 절대, 등록할게요. 이게 되질 않아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전단지 보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단지보다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렇게 또 얘기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인스타그램에 매일 올릴 게 없어요. 올릴 게 없대. 아니, 저희 이벤트도 잘 안 해요. 근데 이벤트 안 하니까 올릴 게 없어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인스타그램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을 어떤 것들을 눌러서 보나요? 정보를 얻기 위한 컨텐츠들 대부분 눌러서 봐요. 정보를. 그러면 우리가 정보성 게시물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T 스튜디오에서 정보성 게시물을 올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니까 거북목이 되게, 그죠? 그럼 거북목에 좋은 운동들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소개를 해도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컨텐츠 만들어서 올려도 노출이 되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지고 팔로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이 보게 되고 두 명이 보게 되고 여러 명이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스튜디오를 더 알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그런 그것도 법인데 전단지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는지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온라인 쪽으로 다양하게 좀 넓은 고객층들에게 각각의 대표님들의 스튜디오를 알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짧게 얘기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웹 2.0 시대에서 웹 3.0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혹시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모든 플랫폼에 다 대표님들 센터가 다 노출되게끔 다 작업을 해서 노출되게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항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유입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고객들을 유입을 시켰어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에게 받는 레슨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또 강사분들의 급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레슨비 책정을 할 때 일단 창업 전에는 이제 상권 분석이라든지 거기 소득 수준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레슨비를 처음에 어느 정도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창업 전에 내가 만약에 7, 8만 원을 받고 싶다 하면 그거 7,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조사를 안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5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죠? 이렇게 강사 급여를 잘못 책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슨비를 책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처음부터 받고 싶은 금액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거기 상권을 분석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슨비를 요즘에 또 책정할 때 그리고 다음으로 또 강사 급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연관이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이거예요. 이 PT 스튜디오 구조는 강사하고 강사분들하고 이제 회사하고 수업료를 나눠 갖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급여 책정을 제대로 못하면 정말 마이너스가 나요. 근데 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적어 놓은 게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했던 거고 이제 많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지금 급여 시스템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수업료 50% 또는 60%예요. 요즘 이렇게 50%, 60%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60%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60% 드리면. 강사분들 60%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네. 60% 드리면 망합니다. 예. 망합니다. 예. 자, 50%. 일단 이제 뭐 50% 드리는 곳이 많으니까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기본급 플러스 수업료예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기본급이 없이 강사분들 구인할 때 잘 됐어요. 수업료가 높으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기본급이 없으면 잘 이제 채용이 안 돼요. 왜? 강사분들 입장에서 좀 안정된 걸 이제 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급 플러스 수업료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급 플러스 수업료를 할 때 이제 정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업계 평균 1회 수업료를 조사를 해보셔야죠. 그죠? 지금 업계 평균 1회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PT, 그러니까 강사분의?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회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만 원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강사분들. 왜? 업계 평균은 못 드려도 업계 평균은 드려야지 강사분들도 채용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그럼 3만 원이 이제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급 플러스 수업료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기본급으로 한 50만 원 설정을 했다. 그럼 수업료는 2만 5천 원입니다. 그죠? 100세션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100세션. 그러면 100개를 했을 때 앞에 기본급이 없을 때하고 똑같아요. 3만 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뭐가 좋다고를 제가 딱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기에 지역의 상권에 따라서 약간 전략적으로 급여 시스템을 달리 하는 거가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이야. 막 지금 현재 인천 쪽이 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뭐 한 건물에도 2개씩 있는 데가 있고 한데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강사 구인을 할 때 그렇죠. 50%의 이제 퍼센테이지로 구인을 하시면 회사에서는 조금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회사에서 7, 8만 원 받는 곳인데 50%의 강사를 주고 이렇게 그냥 60%뭐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별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수업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제가 1번을 했을 때 되게 힘들었었고요.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강사들 분들을 60%의 수업료를 줬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2번은 이제 그 이후로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왜 인센티브 안 줘요? 대표님 저희 인센티브 주세요 해서 저희가 이 3번째를 했었어요. 기본급 플러스 수업료 플러스 매출 인센티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PT 스튜디오는 매출 인센티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매출 인센티브를 하면 이 매출을 강사분들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환불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급을 했어. 근데 환불이 나와. 그러면 환불 나왔으니까 강사분들한테 이 정도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강사분들은 기분이 나빠요. 왜 줬다 빼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줬다 뺐지? 그죠? 근데 회사에서는 돌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소지들이 없게끔 급여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PT 스튜디오에서 매출이 중요할까요? 이익이 중요할까요? 아시는 분? 뭐가 중요해요? 네. 이익이 중요하죠. 매출,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떴다. 근데 수익이 0원이야. 순이익이. 그러면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으로 4번. 기본급 플러스 수업료 플러스 인센티브인데 제가 수업수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소진 수업수예요. 소진 수업수. PT 스튜디오의 매출은 여러분 소진 수업수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후배님들 이제 창업을 하면 요번 달에 어떻게 잘 냈어?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뭐 1,500만 원 벌었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을 벌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매출, PT 스튜디오의 매출은 소진 수업수입니다. 소진 수업수. 아시겠죠? 소진 수업수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드리면 소진 수업수의 개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소진 수업수 개수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120개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강사분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이제 뭐 5번도 얘기 드릴 건데 뭐 5번 뭐 기본급 플러스 신규 40% 재등록 50% 이것도 저희가 해봤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죠. PT 스튜디오는 재등록이 78, 80%예요. 근데 50%에다 기본급까지 있어. 그럼 50% 이상, 그 이상이 가는 거죠. 강사분들한테.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5번으로 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매출로 인센티브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과 인센티브는 수업 소진수를 드려야 되는 거. 그리고 PT 스튜디오의 순 매출은 소진 수업수입니다. 소진 수업수.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5번도 문제가 많고 6번 문제가 아주 많아요. 매출로 이런 거 해놓으면 PT 스튜디오에서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11일 동안 이거 하면서 좋은 강사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이제 조금 악한 강사분들도 만나봤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제 매출 인센을 받아야 되고 매출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높게 주니 재등록을 안 하신 고객이 있는데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재등록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센티브 수령하고 수업료도 높게 해서 수령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얘기를 해. 아니, 이렇게 됐잖아. 그럼 돌려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분 퇴사합니다. 예. 예. 회원님 모시고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4번입니다. 4번. 저희가 하는 4번. 왜? 그리고 기본급이 없고 수업료 플러스 수업수의 소진수의 인센티브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업체마다 그 사정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희는 지금 4번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4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PT 스튜디오의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나름대로 결산은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산을 안 하세요. 결산. 매달 그달 결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결산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문제. 그죠? PT 스튜디오의 순이익 계산법. 여러분들 혹시 이거 지금 보시고 다 아셨나요? 여기 오신 분들?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다 아시는 수도 있습니다. 아실 수도 있고, 요즘. 일단,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매출은 소진 수업수예요. 그달 소진 수업수가 매출액입니다. 거기서 이제 월세, 관리비, 홍보비, 그 밖에 제방 비용들 제하시고, 부가세 10%, 카드 수수료,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까지 제한 순이익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결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결산을 잘 안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매출로만 얼마인데 이제 급여 주고 월세 내고 얼마 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산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스튜디오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고 일들이 생겨요. 단편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부채를 가지고 이제 확장해 나가요. 예. 그러면 이제 위기에 닥치겠죠. 그죠? 빚으로 이제 또 빚으로 하니까.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나의 소득이 1,000만 원인 줄 알고 생활 수준을 1,000만 원에 맞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가 와. 코로나 때 막 경기 침체가 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그렇죠. 위험에 처하고 더 심각하게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이익 계산하는 법을 정확히 아셔서 여러분들은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건투릅니다. 감사합니다.